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4월 18일 월요일 박 선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한다고 말했잖아요. 예. 제가 또 글로벌 라이브 하다가 여기 또 오니까 네.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네.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지난 주말 밤부터 이제 자리를 살짝 비우셨어요. 네네. 이유가 있잖아요. 벌초 가신다고. 너무 맞아요?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쪽으로 체험 삶의 현장 네. 한 3일 정도 체험 삶의 현장을 3%편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험 삶의 현장 하시는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메인 또 진행자시고 아유, 아직 멀었죠. 네, 저는 또 월모부의 안방마님인데 네네. 아마 저희가 치열하게 자리 다툼을 하지 않을까. 아, 네, 박 팀장님에게 저는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네. 박 팀장님은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또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프닝부터 제가 일단 뺏겼습니다. 네. 네, 오프닝부터 일단 1대 0으로 됐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월화수 3일 동안 젊은 피 우리 박 팀장님을 참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런가요? 아닐 것 같은데. 장우석 부사장님의 빈자리를 우리 네네. 박종훈 팀장님이 잘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네네. 또 오늘부터 밤과 새벽 굉장히 또 너무 힘든 일정이 일정이잖아요. 지금 사실 제가 소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피 빡 최선을. 터지는 게 아닐까. 또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쫙 정리해 보고 또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 있는 기업들이 참 많아서 잠시 우리 박종훈 팀장이 잘 정리해 줄 거고요. 또 오늘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종목 하나를 파볼 예정이에요. 예.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워런 버핏. 워런 버핏 하면 떠오르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잠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저희가 항상 이제 주제를 보는데요. 네네. 이 주제를 정해오진 않으셔가지고 네. 또 오늘 컴퓨터도 없으시네요. 예. 막 하자는 저는요. 거죠. 그 다른 이제 밤에는 네. 제가 사실 PD님이 화면에 이제 띄워주셔가지고. 다 띄워주긴 합니다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예, 어떻게 오늘 또 진행을 할지 기대됩니다. 저희 형님이 지난 뭐, 일주일 동안 S&P 500 시장의 흐름을 또 전체적으로 맵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오늘 일단 저희가 오늘 좀 봐야 될 게 네. 이번 주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이뤄지고 이제 시작됩니다. 네.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주 금요일은 저희 부활절로 인해서 이제 휴장을 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실적 발표나 어떤 경제 지표가 있을지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좀 보시면서 한 주를 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 일주일 S&P 500의 흐름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빅테크주들이 많은 이제 조정을 좀 주었고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의 여러 이제 강경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여기 많은 이제 좋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지금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는 좀 개별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는 뭐 섹터별로 갔다면 이제는 개별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경제 지표 일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한글로 중요한 부분을 좀 적었는데 지금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네. 이렇게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건축 허가 승인 건수나 뭐 기존 주택 판매, 요즘에 최근에 뭐 몰기지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원유 재고, 그다음 베이지북,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연준이 아니라 그 베이지북이요. 네네. 연준의 베이지북 그 위에 상단에 제가 좀 적어놨어요. 네. 네, 미국의 12개 지역의 연준 관할 지역 각각의 현재 경제 상황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제 추세 및 문제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FOMC가 단기 금리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본 자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베이지북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이번 달에 엄청 많죠. 네, 이번 달에 많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해서 많이 저희 서학개미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네. 빅테크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사실 다음 주가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메타 왜 사신 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네. 일단 뭐 한번 질러봤는데 네네. 예. 자 그다음에 자 애플과 아마존 네 이렇게 이제 빅테크들이 다음 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자 이번 주에 한번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네.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일별로. 네 화요일 날 뭐 넷플릭스가 있고요. 자 수요일 날 테슬라가 있고요. 네.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스냅 그리고 뭐 AT&T. 네, AT&T 뭐 이런 이제 아메리칸 종목들. 에어라인즈.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지금 최근에 사실 넷플릭스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대낙폭주로 보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네. 테슬라야 워낙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번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수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네네. 예, 저희 아주 패널 분들을 위해서 네네,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볼 종목들 세 가지만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 그리고 스냅. 최근에 이제 트위터의 어떤 인수,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이제 트위터 인수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 의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SNS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진 게 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냅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 기업들의 최근 기사를 기반으로 좀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앞으로 예상이 좀 어떨 것 같다 정도의 기사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만해요. 예, 예, 예. 아니 좀 숨을 고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시간이 뭐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여유 저희? 있어요. 여유 있고요. 예, 시간 많이 드릴 수 있고 지금 네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월요일 날 오늘 밤에 발표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네. 금융주 실적이 네. 생각보다 부진했어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좀 그렇게 밝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BOA의 실적이 조금 좋아져야 우리가 또 마음 한번 그렇죠. 푹 놓고 예, 다시 예. 실적 시즌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네. 이번 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관련된 이제 투자 그리고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이즈가 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와야 앞으로 테슬라 주주분들의 수익이 또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예. 기대가 많이 가지실 텐데 새 네. 종목을 우리 박 팀장님이 꼽아 오셨어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투자를 하려면 네. 지금 상황을 또 잘 알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이번에 넷플릭스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으셔야 될 뭐죠? 그러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경쟁 심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회사 경영진도 4분기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 성장률에 대한 둔화입니다. 작년 4분기가 16% 증가한 데 비해서 이번 1분기는 10.3%를 예상을 한다. 예, 크게 이제 둔화가 되면서 가이던스가 또 하향이 됐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구독료 인상이죠. 그리고 이제 계정을 같이 공유를 못합니다 이제. 정말요? 네네. 예전에 공유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못해요. 그럼 이제. IP 다르면 아예 접속이 안 되는 접속이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공유되는 사실 그 구독료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개인별로 해라. 개인별로 이제 구독 이제 인상을 할 때 네. 개인별로 이제 차지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저희들한텐 아주 정말 끔찍하지만 아니 넷플릭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위지던 컬리지도 네. 우리 4명 이렇게 함께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좀 그래서 너무하네요. 이번에 구독료 인상이 추가 컨텐츠 생산을 또는 성장 견인할 것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금 좀 짜증 날 수 있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주주 이런 입장에선 부분이 좋네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 또는 그 외 저개발 지역에서는 또 낮은 구독료로 구독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구독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넷플릭스 탈퇴할까? 이렇게. 아.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예. 공유가 되는 아이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패밀리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몇 명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계정은 구독료가 월 구독료가 일반에 비해서 더 높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걸 또 쉐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네, 그런 것들 괜찮지만 기존에 이제 원펄슨 한 명만 볼 수 있는 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쉐어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네, 안 됩니다.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넷플릭스의 실적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분기별 실적을 쭉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크게 많이 늘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저기 보시게 되면 좀 진한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저게 잘 올라가다가 좀 둔화되는 모습. 저 지난 게 매출인가요? 네, 그렇죠. 저게 이제 매출이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연한 하늘색이 있는 부분이 이제 어닝입니다. 네. 이제 어닝이 이제 줄어들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매출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향후 앞으로 좀 여러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떤? 내가 만약에 넷플릭스를 보고 디즈니 플러스로 갈아타게 되면 넷플릭스가 어떤 경쟁 심화로 인해서 구독자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도 보고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다 봐요. 애플 TV 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 사람이 한 OTT 기업을 구독하는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이 여러 이제 OTT 그쵸, 기업을 그쵸. 구독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 심화라는 것이 꼭 구독자를 낮추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어떤? 한 3-4개의 어떤 OTT 기업을 보다가 네. 결국에는 하나만 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 중에 하나. 비교하다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뭘 보게 될까요? 그렇게 박 되면은 팀장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넷플릭스를 보지 넷플릭스. 않을까. 예. 그래서 근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디즈니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네요. 예, 아이들은 일단 틀어놓으면은 좋을 콘텐츠가 음. 디즈니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음. 제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네. 저는 디즈니 디즈니. 또 이제 애플을 주로 많이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 TV를 또 빼놓을 수가 요즘에 없겠고요. 또 파친코. 그렇죠. 예. 아직 파친코 여러분 안 보셨다면 제가 꿀팁 드렸죠. 이제 4월 말에 모든 콘텐츠가 다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료 7일 활용해서 5월 첫째 주에 쫙 보면 몰아보기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무료예요? 무료 7일이 있어요. 어. 아이폰 안 쓰시죠? 예. 아, 저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쓰세요? 네네. 그럼 아이폰 쓰면 무료 7일 할 수 아, 있습니다. 전 이미 써가지고 아이고. 4일까지밖에 못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꿀팁이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월가에서 넷플릭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투자 의견은 여전히 괜찮습니까? 투자 의견이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화면을. 네. 화면을 준비 안 하셔서 지금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예. 투자 의견이 저희가 사실 1년 전에요. 저 매수 의견이 25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20명으로 줄었죠. 어. 예, 그리고 홀드하자라는 그분들로 이제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뭐 매수 의견이 상당히 많아지고 앞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목표 가격이 지금 업사이드 갈 수 있는 그 상승 여력 자체가 56%나 됩니다. 오, 되게 많네요. 예, 그만큼 오,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저희가 이제 이번 연초부터 네.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투자 의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목표가는 차트를 보죠. 534불입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지금 보라색과 지금 까만색. 자, 목표 주가와 이제 지금 주가의 현재 주가의 괴리율을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상당히 큰 보라색이 목표 주가입니다. 보라색이 목표 주가입니다. 예, 엄청나게 지금 큰 괴리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테슬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테슬라는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의견이 좀 나왔어요. 가장 최근의 기사인데요. 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이분이 그 모건 스탠리의 거의 뭐 전기차 뭐라 할까요? 덕후입니다. 덕후. 그래요. 예. 전기차에 관련돼서 이분이 다 나오셔가지고 네. 말씀하시는데 지금 테슬라는 궁극의 배터리 캐펙스 플레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순수 자동차 회사로 본다면 테슬라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인프라 회사로서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화석연료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최근에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결합 효과는 에너지 혁신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테슬라를 아주 긍정적으로 좀 봤고요. 자,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과 지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다.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잠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조에서 40조 달러가 소요될 것인데요. 이 금액의 1%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현재까지는 약 3%도 할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규모적인 부분에 봤을 때 테슬라가 상당히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조나스가요. 테슬라 투자에는 비중 확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었고 네. 목표가는 1,300불로 여전히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제시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는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그쵸.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뭐 실적 같은 부분에는 다들 좀 예상을 다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적 차트를 좀 보죠. 네. 분기별 EPS입니다. EPS 위쪽은 EPS의 어떤 변동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매출 추이인데 매출이야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익도 현재 아주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은 뭐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월가 의견. 투자 의견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여전히 매수 의견이 최근에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가요. 근데 935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좀 낮아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보시고 또 투자하시기보다는 네네. 예, 테슬라의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테슬라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거의 없죠. 예. 지금 딱 붙어 있는데 항상 보면은 네. 목표 주가보다 이 항상 현재 위로. 주가가 거의 위에 있는 경우가 예. 훨씬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스냅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냅은 이제 기사만 간단하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틱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트위터와 스냅챗을 합친 매출을 뛰어넘었답니다. 틱톡이. 예, 그래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네. 스냅이 그만큼 이제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냅이 뭐 지난 12개월 동안에 46% 하락을 했고요. 지난 4분기는 빠른 증가 사용자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3억 2천만 명이나 까지 이제 증가가 됐는데 그러나 시장 전망에서는 여전히 아직 좀 냉랭한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이 그렇게 또 썩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냅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SNS 기업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좀 같이 피어 그룹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출단은 어쨌든 늘어나는데 이제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네. 영업이익이 영을 아직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플러스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수익이 전환이 되는지 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가 의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겠네요. 네. 스냅 같은 경우에는 네. 목표 주가와의 마지막으로 괴리율 하나 좀 체크해 보자면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좀 남아 있어요. 차트를 예. 보면. 최근에 사실 그 성장주들 특히 이제 실적이 좀 그 기반이 좀 없는 네. 예, 그러한 이제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으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너무 많이 빠졌고 또 빅스텝을 갈 것이다. 자, 네.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괴리율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실적이 사실 여기서 좀 이제 밑바탕이 돼야겠죠. 예. 많이 그래서, 끌어올려져 있는 상황이 또 맞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구간에서는 저 이제 주가가 많이 그동안 하락했는데 이게 또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제가 F 무료 7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제 기기를 산지 오래된 분들은 7일 무료 혜택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애플 관련된 디바이스 기계들을 사신 분들은 무료 3개월까지 가능해요. 3개월이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데리킴이 최근에 하나 기계를 샀죠? 샀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예. 그 친구는 그러면 3개월 무료 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친구 걸로 써야 되겠네. 예, 최영에서 예. 팁 드립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을 해봤고요. 네.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부모님이 입원하면 누가 간병해줄까? 180일 하루 최대 12만 원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간병인 보험 출시. 무료 상담 전화 1599-8059 1599-8059. 업계 유일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 간병인 보험. 무료 상담 전화 1599-8059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이 오늘 또 방송 오시면서 이 스타벅스 음료를 갖다 주셨어요. 네. 박 팀장님 잘못하셨네. 네. 커피 하면 운조 커피인 거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운조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또 스타벅스 네. 주주분들에게는 예, 네. 좋은 거고 우리 김프로님께서 예. 잘하라고 운조 커피인 거 모르냐고 예, 내일부터는 운조 커피로 예, 예, 예. 아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구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버크셔에서 웨이 보는 건가요?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버크셔에서 웨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우리 이모왕영 교수님께서 네. 제가 2000 바이오로 16년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을 사고 싶은데 네. 뭘 사야 될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네. 사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버크셔에서 웨이 사라. 그때 샀으면 지금 난리 났죠. 제가 방송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버크셔에서 웨이 지금도 사실 보면은 계속 매력적인 부분들은 많잖아요. 최근까지 계속 매력적으로 봤는데 네. 이제 조금 이런 분위기. 그래요? 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그럼 보니까. 지금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죠? 오늘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많이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음. 대부분은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애플을 많이 들고 있어, 뭐 크래프트 하인즈를 많이 들고 있어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그거 말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 영역하고 네. 주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뭘로 시작했죠? 일단은 시작은 잠깐만요. 제가 앞에 일단 지금 정리했던 건 다 빼고 섬유업체라고 네. 하는데 이 그냥 섬유 업체에서요. 면 방직 회사. 버크셔에서 왜 네. 이거요? 네. 오. 여론에서 1830. 전혀 모르십니다. 예,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시니까 전혀 몰라요. 찬찬히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는 처음에 1839년에 네. 면 방직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 가내수공업처럼 네. 많은 그 짜는 여자분들 거. 모여서 음. 기계 그 그쵸, 틀로 뭐라고 이렇게. 산업혁명 요때랑 이제 맞물리면서 면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다가 1962년에 워런 버핏이 이 회사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을 해요. 이유는 사실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네, 네. 들어가 보니까 음. 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아예 경영권을 인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권을 계속 주식을 삽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회사를 사요. 그리고 1967년에 보험업을 시작을 합니다. 전혀 다른 네, 산업으로 전혀 다른 분이네요. 업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년 후에 1985년에는 드디어 섬유업을 정리를 하고 이제 인수합병으로 계속 기업을 키워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원래 시작은 전혀 지금 아마 들어보신 분들 면, 방직, 섬유 그러니까. 진짜 큰 공장에서 이 굴뚝에서 연기 나게 해서 면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결국 현재는 보험업이 전체 비즈니스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회사로 거듭나 있습니다. 미국 상장사 중에서 매출이 4번째로 크고요. 그리고 직원 수가 8번째로 많은 기업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거 정말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가 아니고 네. 그 외에 실제로 기업의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해서 거기서 또 수익을 계속 충분히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단순히 이게 투자 회사가 아니고 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안 좋은 말로 재벌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안 하는 비즈니스가 없어요. 다 한다.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 재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문어발식으로 모든 걸 네네. 한다고 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다 해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회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다 공개를 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 사주의 어떤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비교가 아예 그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좋게 보면 이 문어발 회사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주력으로는 이제 보험, 그리고 철도 에너지, 그리고 제조, 그리고 서비스 및 소매유통 이렇게 4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본사가
그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의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키웨이트라는 건물인가? 그래서 가보셨잖아요. 네. 또 주총에. 네, 2번 가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는 건물입니다 하고 그 앞에 가서 막 건물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 임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층이나 3층에 보면 워런 버핏의 그 피켓 같은 그 POP가 있어요. 이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근데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가면. 버크셔에서 뭐 간판 이런 게 그런 거 없다고요?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데 그 네. 안에 또 못 들어가요. 다 체크하는 거예요. 보안 요원도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원래 유명한 곳은 간판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진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 유니언 퍼시픽이라고 미국에서 그 3대 철도 회사 있잖아요. 네. 그 본사가 이 오마하라는 데가 있는데 그 건물이 더 커요. 어. 그 다운타운에 가면 그 건물 하나가 딱 보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이 본사에는 26명밖에 근무를 안 해요.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 기획조정실이나 아니면 전체 그룹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조직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버크셔에서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는 기본적인 스텝하고 그리고 그 투자 그리고 운영 쪽 인력들 임원들 외에는 다른 인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독립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본사에 26명밖에 없지? 네, 그런 점이 좀 특이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사업 부문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사업 부문은 보험 부분이 되는데요. 보험에서도 대부분 보험 사업들을 다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가이코라고 하는 회사인데 요 좌측 하단에 이제 도마뱀 그 마스코트예요. 이 가이코의 마스코트인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보험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있고 손해보험도 하고 뭐 상해보험도 다 해요. 네. 그리고 두 개의 보험 그룹으로 구성이 되는데 손해 및 생명보험 그룹 하나가 있고 또 재보험 그룹 이렇게 해서 보험 사업 부문에는 가이코와 그 상해보험 그리고 재보험 이렇게 세 개 사업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네. 5만 명이나 이 임직원 보험 수가.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이 2021년 기준으로 751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27% 정도 꽤 차지하고 크네요. 있습니다. 앞서 버크셔 해서웨이 그 이력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회사를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이코 같은 경우에 1996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좀 고민이 많아요. 워런 버핏이 자동차 보험 때문에. 왜요?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 사고율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안전을 더 자동차 더 보험에 대한 어떤 그 수익률이 네. 많이 나빠질 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많이 거기다가 기준이 크니까. 앞서 우리 박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테슬라도 있는데 테슬라도 이제 보험 사업을 그쵸, 본격적으로 진출하죠. 올해 진행을 한다고 해요. 약 20여 개 주에서 보험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경쟁이 또 박터지게 이루어질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손해 및 생명보험 그룹, 재보험 그룹의 대표적인 회사는 하단에 이 우측에 나와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가드 인슈어런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제네럴 리라는 그 재보험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철도 및 에너지 유틸리티 부문인데 여기도 계열사가 한 12개 정도 되는데 이 12개라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큰 회사들이고요. 각 회사에 자회사로 좀 자그마한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개수까지는 지금 카운트가 안 된 상황이고 철도라고 하면 이제 벌링턴, 노선, 산타페라고 해서 BNSF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워낙 길어가지고 이 회사는 2010년에 인수를 했는데 매출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제일 큰 철도 운송 회사예요. 우리가 흔히 실적 시즌 되면 운송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뭐 앞서 말씀드렸던 유니온페이라든지 유니온 퍼시픽이라든지 CSX 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이런 기업들만 얘기를 해요. 왜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 제일 큰 철도 운송 회사는 워런 버핏이 들고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저 에너지 및 유틸리티 업체로는 BHE라고 약어로 쓰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큰 기업 집단이고요. 네. 임직원이 지금 BNSF가 3만 5천 명이 넘고 BHE는 2만 3천 명이 넘고요. 그 하위에 정말 많은 발전, 전기 유틸리티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있고 영국하고 하와이하고 필리핀에서도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에서만 하는 비즈니스하는 회사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요거는 그 버크셔가 BNSF의 철도망이에요.
미국 중서부를 위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 유틸리티 부분인데 미국 동부, 중부, 서부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재생에너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화력, 전기 유틸리티 여러 가지 에너지를 하는 대부분은 인수합병을 하면서 규모를 키워왔어요. 처음에 인수했던 회사는 여기 보시면 NV 에너지라는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라는 회사를 먼저 인수한 다음에 이 밑으로 계열사들을 다 인수하고 거기에 회사명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로 변경하면서 큰 기업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총회를 가면 그 주주총회 행사장 그 쇼핑 공간이라고 해요. 이 쇼핑데이라고 해서 그 계열사들이 와서 다 기업에 대한 소개하고 기념품 같은 걸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큰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에너지, 유틸리티 뭐 하는 회사인가 하는데 그 미국에서 주요한 전기 공급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조 부문인데요. 제조 부문은 회사 수는 22개인데 임직원 수가 거의 19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앞서 말씀드렸지만 8번째로 임직원 수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미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다. 그리고 제조 부문은 산업재, 건축재, 소비재로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야 진짜 안 하는 게 없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요 3개 그 기업 보면 일단 셔 인더스트리스라고 해서 카펫을 합니다. 카펫을 만들어서 팔아요. 우리가 바닥에 까는 네, 카펫이요? 미국 사람들이 카펫하고 러그 되게 마루에 좋아하잖아요. 깔잖아요. 거의 보통 마루에 다 깔아놓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카펫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다 그리고 그렇군요. 카펫뿐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좋아하는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게 이 내구재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주택 건설부터 시작해서 주택 안에 들어가는 가정용품, 생활용품 이런 업체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혼자 사실 집도 짓고 그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집을 꾸밀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를 또 별도로 홈 서비스라고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산업재에서 대표적인 회사로 프레시전 캐스트 파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밑에 이미지를 항공기 제트 엔진 이미지를 여기 살짝 넣어놨는데 이 회사가 특수금속을 만들어요. 네.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금속 그리고 전투기에 들어가는 특수금속 이런 걸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로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듀라셀. 쓰잖아요, 듀라셀. 네네, 배터리. 이 핑크색 토끼가 계속 뛰어다니는 네. 이미지 쓰고 있는데 이 회사는 가장 최근에 인수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2014년에 인수를 했고 네. 임직원 수는 많이 않지만 그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네. 매출 비중은 한 25% 정도, 687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많은 제조업체들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I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메탈 워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안에 대구텍이라는 국내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90년대인가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한번 오셨어요. 두 네. 번인가 오셨는데 이 대구텍 인수하러.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속, 특수화품 만드는 회사고 자세한 건 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서비스 및 소매유통 부문은 서비스 부문은 맥레인이라고 해서 B2B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큰 회사고요. 그리고 소매유통 업체 중에는 자동차 딜러십을 갖고 있는 BHA라고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안 하는 회사가 없어요. 딜러가 미국 전역에 80여 개가 넘습니다. 아유. 자동차도 팔고요, 집도 만들어 팔고요, 집에 관련된 금융도 제공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있고 또 식당에는 다양한 식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다.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 정도 842억이고 임직원 수도 한 7만 5천 명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여기 밑에 넷젯이라고 있는데 네. 요거는 개인용 항공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타고 다니는 이게 큰 항공사 말고 전세기 같은 조그마한 소형 제트기 그런 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개인 고객이나 법인 고객들을 네. 또 이게 단거리 또 중장거리로 개별적으로 모시는 서비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가시면 네. 이 얘기를 꼭 듣게 돼요.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라고 네. 정말 큰 가구 용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구 안에 네. 채우고 다 할 수 있다는 네, 여기서 얘기잖아요. 파티를 열고 여기 가게끔 해요. 어, 주주총회 물건 동안에 상의하는군요. 거기 바베큐 파티도 하고 있고 한번 둘러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또 가구를 사가시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돌아보는 것도 힘든데 너무 넓어가지고. 네. 그리고 우측의 이미지는 초콜릿. 시즈 캔디라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그쵸, 거예요. 치즈캔디. 야, 국내에서 먹으려면 정말 비쌉니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비용이 되는데 얼마 전에 국내에 있나요? 시즈 캔디? 들어와 매장 있어요. 들어왔어요. 네, 아, 유통이 있어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세계, 강남, 지하. 맞아요. 네네. 있고. 있고. 또 어디 하나 더 있죠? 근데 미국 가시면 미국의 공항에 가면 거의 다 있어요. 특히 LA나 샌프란 가시면 네. 시즈캔디 바로 만나실 수 있는데 사탕이 또 되게 커요. 한 번 맛있- 먹으면 1시간씩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한 정말 3일 먹어, 맛있고요. 3일. 회사는 작년에 100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01주년이 된 회사고 전통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 사업 부문을 쭉 종합을 해보면 총 68개 자회사가 있고요. 임직원 수가 37만 명이 넘고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2,760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2.4%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데 이건 인수합병 효과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올해도 지금 1분기에만 한 3개 회사 정도의 지분 인수도 있었고 또 투자를 위한 인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4월 30일 그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때 또 이야기를 하실 걸로 보이고요. 네. 자, 그러면 실적을 좀 살펴보면 매출하고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매출이 2012년 대비 무려 71%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505%나 증가를 했어요. 아. 근데 대신에 순이익은 그 해마다 약간의 등락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한 평가 손익이 그 매 마지막 날 그 평가 손익 자체로 지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장부가가 아니고 이제 시가로 지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회계 기준이 GAAP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현재 마지막 회계년도 마지막 날에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약간 워런 버핏이 이걸 좀 비판을 했어요. 굳이 이걸 왜 바꿔야 하느냐? 이건 너무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했지만 어차피 이제 법률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맞추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순이익이 계속 좀 들락날락 한다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수 수익률을 좀 구해봤는데 이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전에 제공하고 있는 연간 애니얼 리포트의 3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1964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수익률을 쭉 계산을 했습니다. 파란색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이고 빨간색이 S&P 500 지수의 수익률인데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20.1%고 S&P 500은 10.5%였다. S&P 500을 2배 이상 아웃퍼폼하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적 수익률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너무나 커서 3만 209%. 네. 그리고 아니,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니요. 364만 1,613%. 364만 1,613%. 네. 이거 숫자를 너무 커서 늘까만 가다가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 투자 의견 최근에 투자 의견 좀 정리를 했더니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투자 의견은 한 군데 또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번에 체크했더니 4군데가 투자 의견을 냈더라고요. 네. 그 매수는 한 건이고 보유가 3건인데 평균 목표 주가 356달러로 현재가 대비 한 3% 정도의 상승 공간 룸이 남아 있고요. 네. 최고 목표 주가는 364달러, 최저 목표 주가는 351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는데 관련해서 해당 내용은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주주총회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순히 투자 회사가 아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전체 손익의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애플 많이 들고 있으니까 사세요. 이건 아니고요. 그러게요. 그만큼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 영역을 보면요. 네. 앞서서 이제 약간 우려되는 이제 보험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뭔가 얘기 나올 때마다 네. 철도 좀 부진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반면 뭐 소비재나 에너지 뭐 유망한 그런 산업별도 부분도 있고요. 네,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비중 조절을 하겠죠. 네, 뭔가 비중 조절을 해서 매출단을 더 올리고 안 좋은 부분을 조금 더 뭔가 뺀다든가. 그렇죠. 더 기대되네요. 이렇게 딱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구조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 구조를 좀 보시고 이제 인수하는 회사들의 네. 명면을 좀 살펴보시면 왜 이 회사를 인수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HP 인수를 했잖아요. HP는
잉여 현금 흐름 때문에 네. 인수한 걸로 보여요. 연간 40억 달러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해요. 네. HP가.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레버리지를 뭔가 일으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PC 업체다. 네, 그것도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 집중 탐구 해봤습니다. 네. 이제 연말에 제 생일 때 이한영 교수님께서 이거 한 주 사주신다 그랬는데 좀 그냥 미리 좀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A주 사주신다고 하셨죠? 아니요. 비주 비주. 싼 거. 아. 예, 그 알겠습니다. 주를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아, 예, 네. 버크셔 해서웨이 집중 탐구해봤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쌓을 수 있는 네. 위즈덤 컬리지 여러분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네네. 시장이 이제 쉬었고 네. 사실 지난주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네. 전주에는 또 좋았어요.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중심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는 얘기는 상당히 물론 지수를 갖고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좀 다양한 종목군 좀 시각을 좀 넓히면 그렇게 뭐 나쁘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의 못하신 분이 네. 나수겠지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좀 더 다양한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라는 관점에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블랙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블랙락은 아시다시피 검은 돌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도 막 걱정되고 금리 상승도 걱정되고 이런 시기에는 확고한 인지도가 있거나요.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조를 갖고 있고 독보적인 상품 내지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뭔가 좀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몇 가지 평가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퀄리티가 있는 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참고적으로 27개의 종목의 표를 근데 먼저 좀 공유할 텐데요. 첫 번째 캡처해 두시면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의 탑 10이 되겠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베런즈에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했어요. 가장 높은 거 여기 힐튼 호텔로 나오는데 당연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높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큰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보시면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겠고요. 밑에 보면 알트리아 그룹 해갖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약간 뜨한 기업인데요. 그 담배 회사 있잖아요. 필립 모리스. 네. 필립 모리스 아시죠? 이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담배 회사를 안 보는데 이게 담배가 작년에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 담배를 더 많이 폈나요? 그 뭐 제가 모르겠지만 주위에 보면 그런가 보죠. 집에 계신 분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튼 요즘 알트리아 그 그룹을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요. 이건 아까 그러니까 10개고 지금은 그다음 11위부터 27위까지거든요. 맥도날드 들어가 있고 뭐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볼만한 것들을 차트를 같이 좀 짧게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힐튼 홀딩스입니다. 이건 힐튼 호텔이잖아요. 요즘 보시면 호텔 체인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누가 가냐 이런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다들 아까 지수가 안 좋았다 그러지만 지난주에 강했던 여행주가 강했거든요. 거기면 메리아시라는 호텔 체인이 전 세계에서 힐튼이랑 커다로워서 맨날 1, 2위 하는 곳인데 작년에도 사상체 효과를 계속 갔었어요. 작년 12월까지. 그러다 쉬었는데 지금 메리아 호텔이 사상체에 근접했는데 힐튼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짜 여행을 가고 있다라는 것 좀 보셔야 되겠고요. 연브랜드는 KFC 치킨이죠. 여기다가 그 버거킹이요. 버거킹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홀딩스를 갖고 있겠고요. 캐나다에서 제일 큰 그 커피 체인이 팀홀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미국 북부에서도 많이 이걸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는데 연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조에티스는 이제 보통 분은 모르시지만 수의사 선생님 다 알아요. 전 세계 소위 그 가축용 의료제 있잖아요. 가축용 약에는 1등입니다. 1등. 가축은 여기 보면 우리 먹는 소 같은 것도 있겠고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 포함해서 하여튼 1위 기업이 이거 다 아는 기업입니다. 그 선생님들은요. 그러니까 조에티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가격 결정력을 높은 기업으로 얘기하고 있겠고 이게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알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배 회사요. 윌모리스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보면 사상체 효과는 아니죠. 사상체 효과는 수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꾸준하게 배당주로도 많이 인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전히 가격 결정력. 이거 뭐 가격 결정력이 있다 없다는 아마 담배를 피시는 분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맥도날드 같은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되겠고요. 다음에 엑센추어는 IT 컨설팅이나 다양한 재무 컨설팅하는 곳이 되겠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은 최근 들어서는 로키드 마틴이네, 뭐 레이션 그룹이네, 그리고 수많은 소위 놀스록 그루먼이네 하면서 소위 방위산업 관련주가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죠. 현재 진행이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결국은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죠. 뭐 F-35면 F-35가 있겠고요. 사드면 사드가 있겠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레이션 이런 데서는 뭐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것들이 가격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가격 결정력에 우위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들이 대부분이 개인 투자가들이 손이 절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IT가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IT에 그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애플도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 있지만 늘 말씀드린 본인이 잘 안 갖고 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닌 갖고 계시는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ETF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P셋이라고 그래갖고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는 프라이스 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적적 정하는 애다. 그래갖고 P셋이라는 ETF도 있긴 있어요. 여기에는 프라이스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가격 결정력, 그 마진율과 기본적으로 퀄리티 ETF가 다 포함되는데 단점은 이게 거래량이 적고 아직 AUM이죠. 운영 자산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런데 종목 이런 게 들어있다는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것의 성향이 상당히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은 퀄리티 ETF입니다. 퀄리티 ETF는 가격이 한 $130 되고요. 퀄리티에 반대되는 개념은 밸류가 아니라 모멘텀 ETF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건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뭐 전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 두 개를 조금씩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퀄리티 ETF는 뭐냐면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이 좋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 어떤 주식 하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우량주를 선호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량주란 게 뭐겠습니까? 우량주란 것이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대부분 우량주를 올라가는 주식을 우량주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우량주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계속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요. 이런 게 퀄리티 ETF. 여기에는 이제 성장주도 우리가 얘기하는 들어갈 수 있겠고요. 뭐 가치주도 들어갈 수 있고 배당주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본연의 성격보다는 재무적인 구조 자체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익숙하거나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거래량도 꽤 되고요. 그 AUM도 운영 자산 꽤기 때문에 물론 P셋이 딱 그거에 맞는 떨어지는 거지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종목을 보면 참가하시면 되겠고요. 참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물론 종목 범위는 좁죠. 이것이 S&P 500보다 이긴다 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쉽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불안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등락이 심하거나 나 재무적으로 너무 적자
쉽게 해서 적자 예상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 네. 플랫폼즈가 또 있네요, 박 팀장님. 네. 5번째. 저희 퀄리티 주식 맞죠? 뭐 여기에 분류돼 있으니까 뭐 제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는 중요한 게 아닌 예, 거 되겠고요. 기분 좋습니다. 예, 이건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네. 블랙락에 따지면 되겠죠. 이게 마음에 안 들면요. 존슨앤존슨 같은 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겠고요. 애플, 나이키, 코스코. 그러니까 코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죠. 갖고 계신 분은 코스코를 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기에는 많은 분들이 겁나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올라간지 혹시 아세요? 코스코가요? 뭐 한 150% 엄청 올라가요. 올랐는데. 근데 150% 올라갑니까 주식? 63% 올라갔거든요. 최근 1년 너무 동안에. 욕심냈어요. 예, 그러니까 60% 올라간 주식을 개인들이 사긴 쉽지 않단 말이죠. 거기다 메타 플랫폼 같이 예를 들어 많이 떨어진 주식 또 겁이 나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언제라도 살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겁나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겁나는 게 예. 주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 타겟, 엔비디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또 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나왔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또 배당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전 좀 더 편한 것은 역시 배당주 투자가 그 시장이 어려울 때는 견딜 수 있는 힘이다라고 전 진짜 믿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세미나죠. 세미나 투자공간 5차 온라인 세미나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또 무료 증정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요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앞선 코너에서 우리 박 선생이 얘기할 때 보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목표 주가가 이제 현재가보다 아래 갖고 벌써 이제 저기 뭐야 하시면 계시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여태까지 상장한 일에 한 번도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위인 적이 없어요. 평균이요. 항상 내력 아래에 있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좀 보시면서 제가 오늘 자세한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테슬라 주주 여기 수많은 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테슬라 주주라면 잠시 멈추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ARK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또 캐시우드 하면 엄청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캐시우드를 여태까지 인생에서 안 게 최대 실패였다 그런 사람들도 제가 문의받거든요. 예. 그렇지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캐시우드가 한마디 하면 그냥 난리 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 캐시우드가 어찌됐건 이렇게 유명해진데 그 한복판에 누가 말해도 테슬라가 있다는 말이죠. ARK 인베스트라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 모든 자료를 100%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이요. 지난 금요일에 성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는 또 자료를 발표했는데 테슬라 얘기를 발표했어요. 기존에는 2025년에 목표 주가를 3,000달러를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거 금요일 자료는 2026년에 4,6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가장 핵심은 로보택시가 들어갑니다. 로보택시요. 로보택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택시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갖고 돈을 벌어 갖고 개인들의 참여해서 거기서 같이 네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로봇 놀 때 돌려 갖고 돈을 나눠 갖자 이런 개념까지 가는 건데 아직 현실은 안 됐는데 꿈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이런 거는 이건 워낙 비판하시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 제가 보는 방법 찾아드릴게요. 구글에다가 딱 이렇게 치세요. ARK K까지 써면 ARK까지 뭐 아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4,600이라고 치시면 바로 첫 화면이 이게 나옵니다. 네. 여기 딱 들어가시면 요 자료가 딱 ARK 인베스트의 자료가 되겠고요. 딱 이렇게 나오면 제목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4,6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항상 그 웬만한 미국의 본자료를 보면 기본 가격이 나오고 베어 가격, 불 가격이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베어 가격은 2,900달러. 불 가격은 5,800달러까지 있겠고요. 기본 베이스 가격이 4,600달러까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뭐 쉽게 그래프들이 도식적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 테슬라 주주분들은 진짜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사실 계속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찾아보시라고 오늘 이 얘기까지 해드렸으니까 각자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거 못 믿겠다 하신 분은 근처도 갈 필요가 그렇죠. 없다. 예, 하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뭐 돈나무 누나 해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3,000달러 얘기했던 게 한 2, 3년 전이에요. 네. 그때 지금 이렇게 1,000달러 넘을지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2026년도 또 금방 오거든요. 음. 테슬라 주주분들이 뭐 얼마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세 가격 중에 하나는 오지 않을까요? 기대를 네, 해보도록 3,000불. 하겠습니다. 예. 대답 못하시네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우리 박 팀장과 함께하는 네. 월모부 오전부터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감사 말씀 한번 드려야죠. 예, 제가 오늘 체험 삶의 현장 3% 편, 저희 부사장님이 잠깐 네.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자리를 채웠는데 음. 사실 제가 뭐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맞아. 오늘 좀 조용했습니다. 끼어들 타이밍이 예, 없죠. 제가 말씀하면 시간을 제가 쓰니까 저희 밤에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밤에 네, 그때. 우리 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우리 박 팀장님이 열의를 해주실 테니까 네. 밤에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